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 대기하면서 채팅창에서 열심히 여러분과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좋아요 파도타기 한번 하자고 쫙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한 70여 분께서 좋아요 파도타기를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안 하신 우리 한 900여 명 되시는 아침 시작부터 함께 해주시는 분들 좋아요 파도타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스튜디오가 잠깐 좀 바뀌었죠. 저희가 약 2주 동안 그 3프로TV 원래 오픈 스튜디오가 공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간은 약 2주간입니다. 연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주 동안은 저희가 여기 이곳 28층 굉장히 또 뷰가 좋기 때문에 저는 방송 마치고 이제 일출을 쫙 보면서 퇴근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바뀐 이 분위기 속에서도 함께 여러분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움직임 주말 사이에는 다우가 조금 많이 흔들렸고요. 반면에 빅테크 일부 종목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는 소폭이지만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혼조를 보였는데 물가 지표 발표도 있었고 주말 사이에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더욱더 격화되는 움직임 속에서 혼조 현상을 보였던 뉴욕 증시 분위기 잠시 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또 월요일에 우리 채슬리 투자자분 최일호 상무와 함께 심층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좀 오랜만에 만나서 저희가 데이터 업데이트가 좀 뜸이 쫙 좀 이렇게 텀이 길었는데 이번에는 지난주와 또 얼마나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월가의 소식 역시나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3대 지수 다우가 1% 그러니까 1.2% 하락을 했고요. 1.12% 그리고 S&P 500이 0.48%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48%로 장중 내내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다우가 좀 많이 하락한 건 물론 다우 구성 종목 중에서 인텔이 9% 이상 급등을 했지만 쉐브론 그리고 버라이즌 그리고 JP모건 등의 하락의 영향으로 다우가 조금 더 많이 밀리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주목했었던 여러분들 9월 PC 지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9월의 근원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3% 올랐고요. 전년 대비로는 3.7% 올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 수치 같은 경우에는 8월에 기록했었던 0.1%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그러게 0.3%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가팔라졌고요. 5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수치로는 지난 8월이 3.8이었는데 3.7로 소폭 둔화되는 움직임 그리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모두 포함한 9월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3.4% 올라서 모두 같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 9월의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전월에 0.7% 증가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했었던 0.5%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직전월 8월에는 0.4% 증가했기 때문에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숫자를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냐 보면은 미국의 성장 동력인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시장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데이터 그리고 현재 데이터는 여전히 경기나 소비가 견조한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나 지지난주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빌 에크먼을 비롯한 그런 인물들의 발언에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향후에 대한 지표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소비나 경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 그리고 보수적인 시각을 담은 그런 지표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발표됐었던 4월에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소비가 굉장한 견조함을 나타내고 또 탄탄함을 나타냈기 때문에 더욱더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향후는 어떻게 될지가 좀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GDP 나우에 나온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2.3%로 낮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경기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더 높아졌는데요. 미시간대가 발표한 10월 1년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4.2%로 올랐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이는 지난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예비치가 3.8%를 웃돈 건 직전월의 3.2%보다 좀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3%로 기록하면서 직전월의 2.8%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10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확정치가 63.8로 기록되면서 67.9보다는 조금 하락했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이제 현재 앞으로 여러분 돈 얼마나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는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관련된 지표들은 조금씩 꺾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명확하게 지상전을 우리가 단행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2차 전쟁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지정학적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의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이 내외 시인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늘 밤 지상군이 그러니까 주말에 이야기를 한 거죠. 지상군이 가자 지구의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을 향해서 남쪽으로 대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격을 단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란 쪽에서도 이스라엘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이제 약간 공격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게 이란까지 이제 참전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도 더욱더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맵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텔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9%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PC 수요로 인한 예상치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를 하면서 본장에서 9% 넘는 강한 상승을 나타냈고요. 반도체주 가운데서 엔비디아도 0.4% 반등 그리고 여기 보면은 AMD도 2.95%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물론 빨간불을 켠 종목들도 있었지만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워낙에 힘들었는데 그래도 금요일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초록불을 많이 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3% 가까이 올랐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에 머무르는 모습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종목들도 1% 미만이긴 하지만 초록불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였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본장에서 6.8%라는 높은 상승률.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실적 발표 내용 전해드릴 때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일단 AWS 쪽에서도 좀 유의미한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0.75% 반등한 가운데 지금 포드와 GM의 주가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 포드 같은 경우에는 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가 무려 12%나 하락을 했고요. GM 같은 경우에도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4.6% 하락. GM과 포드 같은 경우는 향후에 생산량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전기차를 좀 줄이는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지금 파업 같은 경우에도 뭐 확산이 되고 있는 쪽도 있고 일부에서는 타결을 하는 쪽도 있긴 한데 워낙에 좀 큰 규모 역사상으로 거의 25년 만에 큰 규모로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깎게 만드는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를 줄어들게 만드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또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임금 협상 타결이 되고 나면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감도 계속해서 자동차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뭐 빅테크 종목들은 괜찮았는데 금융주 전반도 안 좋았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지분 매각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100만 주 가량을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은퇴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주가를 3.6%까지 하락하게 만들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그리고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도 모두 2에서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유주들도 좀 쉬어갔습니다. 국제유가 주말 사이에는 큰 변동은 사실 없었어요. 배럴당 WTI 기준으로 $80 중반선에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인데 엑스모빌, 쉐브론 모두 하락을 했는데 쉐브론의 주가 하락이 좀 컸죠. 6.7%대
하락을 했습니다. 엑슨모빌은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배당을 늘렸다라는 소식에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쉐보론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6%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보면은 일단 빅테크 쪽의 종목들에 좀 초록불이 들어왔지만 모든 다른 섹터 그러니까 뭐 헬스케어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금융주도 크게 하락했고 다른 섹터들에 좀 빨간불이 짙게 들어온 게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과연 빅테크의 상승 그리고 여타 다른 섹터들의 하락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는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 최유로 상무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6시 이제 42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밑에 지하에 있는 오픈 스튜디오와 여기 28층 스튜디오 어디가 좀 더 좋으시죠? 여기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정감이 있다고요? 예. 뭔가 아늑한 그런 느낌? 약간 밖에 좀, 뚫려있지도 않고.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른 분위기에서 또 방송을 진행을 해볼 텐데 오늘 우리 최 상무님이 봐주실 첫 번째 포인트는 뭘지.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물론 예. 일부 종목들은 특히 빅테크 종목들은 버텨내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7월 말에 한 고점을 찍은 다음에 고점 대비 한 S&P 500 기준으로 1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10% 정도 하락하면 조정장에 진입했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이 빠진 것들은 그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이 한 18% 정도 고점 대비 빠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실적 나오는 것들 보면은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서 특별히 실적 쪽에서는 훼손은 없는 가운데 네. 금리가 계속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전쟁 리스크로 인한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4%에서 5% 정도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면은 1%포인트가 올라간 건데 그에 따라서 한 10% 조정 정도는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어떤 외부 여건에 의해서 지수가 더 하락한다면 어느 정도 저가 매수에 좀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장 심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인데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서 또 예. 어떻게 어떤 부분이 안 좋고 어떤 부분은 괜찮은지를 좀 평가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Fear and Greed 인덱스 오래간만에 가져왔는데 네. 저는 뭐 올라갈 때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아하. Fear and Greed 인덱스가 극심한 공포에 빠졌을 때 좀 관심이 있는데 네. 과거 히스토리컬하게 보면은 그 극심한 공포에 빠졌을 때 역발상으로 매수하면은 좀 더 효과가 있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지난 3월에 은행 사태나 이스라엘 전쟁 발발했을 때가 급식한 공포 구간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지수가 조정상에 들어서고 이러저러한 외부 변수로 인해서 네. 익스트림 피어 부근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24 부근이라서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더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포와 탐욕 지수,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저 지표를 보면서 지금 예. 시장의 공포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포가 너무 많이 형성돼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그 주식 명언에 공포에 매수하라 이런 예. 얘기처럼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뭘 매수해야 할지를 예, 봐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일단 대표적인 지수 S&P 500 기준으로 이익이나 멀티플 예. 수준이 어느 정도로 좀 내려와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나쁜데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쵸. 좋은 거를 싼 값에 매수하고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은 S&P 500하고 이익하고 멀티플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은 네. 파란 선이 이익추인데 지금 S&P 500의 기업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적 발표 한 78%가 EPS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지수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실적 자체도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EPS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주가는 떨어져서 PER은 지금 17.3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7.3배라는 숫자가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 최근 한 10년 평균으로 해서 S&P 500의 PER이 한 18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5년 평균은 한 19배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평균이나 10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뭐 코로나나 뭐 SVB 은행 사태 요때쯤 보면 한 15배 정도에서 저점을 기록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7.3배 하면 여기서 많이 떨어지면은 한 10% 정도의 하락 룸이 있겠지만 네. 크게 뭐 여기서 전쟁이라든지 외부 변수가 좀 잠잠해지면 여기서 떨어질 룸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혹시 더 떨어지면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사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하락 중에 시장 하락 가운데 예, 가장 영향이 컸던 게 아무래도 이제 금리 예. 얘기였잖아요. 금리가 워낙에 이제 고점에서 급등락을 계속 뭐 주간 단위로 했으니까. 근데 지금 금리 수준을 보면은 높은 상황이긴 한데 예, 향후를 예. 시장을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뭐 비슷한 질문을 하셨었는데 여기서 금리가 더 치고 올라갈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그렇게 올라갈 룸보다는 여기서 좀 그 올라갈 룸은 좀 제한적이고 네. 빠질 수 있겠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빠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금리 수준 뭐 5% 터치한 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요. 터치한 다음에 지금 4.8%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 7월에 4%를 돌파한 이후에 한 1%포인트가 지금 올라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1%포인트 정도면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대충 주식 투자를 10년 정도 할 때 가격 변동은 한 10% 정도 있을 만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도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요 정도 조정이면 금리 상승에 따른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대충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예. 여름에는 그 TLT 장기국채 투자하는 예. 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었거든요. 예. 근데 또 지난달인가 올 이번 달까지 그 기준으로 보면은 돈이 또 대거 유입이 됐다고 예. 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는 높아져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상당 기간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예. 요 정도 이제 가격이나 요 정도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이고 예. 이 정도 금리 수준이면은 정말 높은 가격이다, 높은 퍼센테이지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예. 해요, 시장이. 예. 맞습니다. TLT가 싸진 건 맞죠.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음. 더 하락할 여지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 네, 네. 근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업사이드 포텐셜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네. 그럼 이제 금리가 여기서 가파르게 하락하거나 그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건 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좀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기는 조금 저는 어렵지 않나. 오히려 이제 금리가 하락 안정화되면은 오히려 주식 쪽이 더 업사이드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속된 말로 금리 투자, 채권 투자는 그렇게 주식에 비해서 크게 돈이 될 것 같진 않다.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단기적으로 국제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기대감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고 이제 향후에는 이 금리 부분이 그럼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시는 예, 거네요. 예,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심리나 그 수급 요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요인들이 조금 더 변동성을 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기회로 삼자 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그 수급 부분을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발행을 워낙에 많이 했었으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빌 에크만 같은 경우도 발행 물량이 상당히 많고 네. 미국의 재정 적자가
크기 때문에 금리가 뭐 5.5%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숏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숏 물량을 청산을 하면서 시장의 수급에 상당히 도움을 줬었는데요. 좀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미국의 분기별 국채 발행 계획하고 미국의 연간 발행 계획을 보면요. 지난 3분기가 어쨌든 발행이 제일 많았고요. 4분기는 좀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은 올해 발행 물량이 한 2배 정도 늘었었고요.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발행 물량은 좀 줄어들 걸로 네. 예상하고 있어서 수급 요인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완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PC 가격 지수도 발표가 됐고 GDP도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뭐 성장이나 예. 향후의 경기 그리고 예. 물가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역시 금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쵸. 요건이라서 잘 질문을 해주셨는데 미국 GDP 보면은 좀 놀랄 정도로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소비가 이끌어가는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죠. 4.9% 나왔잖아요. 3분기에. 그럼 전 분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이 4.9%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분기에 볼 때 이번 분기 대비해서 그만큼의 GDP 성장률이 나올 거냐라고 볼 때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여앵커님께서는 이후 1분기, 이후 2분기, 3분기 동안에 이 그 높아진 그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대답에 그렇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자료를 가져온 건데 4분기에 0.92%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4년 1분기에 0.4%, 2분기에 0.6%, 그리고 내년 3분기에 1.1%. 그래서 0.5에서 1%대 정도의 GDP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시장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라서 GDP 성장률에 의한 기대감, 성장 기대감에 의한 금리 상승도 제약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PC 물가 나왔는데 약간 저희가 볼 때는 컨센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월별로 볼 때는 좀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해서 월별 증가율? 예, 네. 월별 증가율로 해서 좀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추세로 보면은 분명히 떨어지는 추세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지금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속도가 좀 느려진 부분은 있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여전히 네.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물가가 영향을 미치는 게 공급 요인하고 수요 요인이잖아요. 네. 수요 요인은 GDP 성장률에 의해서 그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시장의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게 되면은 네. 물가에 대한 기대감도 소폭 또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과 물가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 정도도 어느 정도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실적을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상무님 빅테크 실적 예. 발표 막 했을 때 예, 주가가 정말 널뛰겠잖아요. 특히 저는 구글 주가가 그렇게 예. 많이 하루 동안 하락하는 걸 보면서 예,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거의 우리나라 대기업 거의 반토막 시총이 날아간 거니까. 예. 실적 내용을 보면 섹터별로 좀 어떻게 많이 좀 달라졌나요? 실적 내용을 보면은 9월 말 시점에서 3분기 실적이 어떨지에 대해서 예상한 내용하고 네. 실제로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발표된 내용하고 기대치보다 실제치가 훨씬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색깔을 칠해놔서 좀 안 보이긴 하는데 네. 9월 말 시점에서 컨슈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면은 9월 말 시점에서 YOY로 30% 정도 그 이익이 늘어날 거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한 40% 정도 이익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섹터들도 앞자리가 바뀌거나 싱글 디짓이 더블 디짓으로 바뀌거나 특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 그 비중이 높은 게 실적이 좋아야지만 전체 기여도가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S&P 500 중에서도 IT, 헬스케어, 금융,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보시면은 IT가 28% 차지하고 있고요. 헬스케어가 13%, 금융 12%, 자유소비재 10%,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8%씩 차지하는데 상위 6개 섹터가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그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 놓은 이 그 섹터들, 이 해당하는 섹터들의 이익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런 거는 상당히 전체 지수에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좀 밋밋한 편입니다. 그래서 섹터별로도 이렇게 대조적으로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적 시즌에 그 체감하는 게 굉장히 달랐던 것 같은데 그럼 지난주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중에서 주요 기업들을 좀 한번 쭉 리뷰를 해볼까요? 예, 방금 이제 구글 말씀하셨는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아마존 저는 전반적으로 그 무난한 실적을 발표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 빅테크 기업들 끼리도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클라우드 하는 기업들 이를테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같은 날에 실적을 발표했어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보면은 엄청나게 잘 나왔잖아요. 뭐 클라우드나 뭐 비즈니스 기업 쪽이나 개인 쪽이나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한 48%를 기록을 했고 컨퍼런스콜에서도 그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네. 또 그 실제로 AI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AI에 공격적인 투자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좋았는데 반면에 구글은 무난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쪽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약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땐 그 8, 9%의 낙폭은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하락이었다. 예. 전 과하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PER로 보면은 구글이 17.9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뭐 클라우드 쪽을 계속해서 좀 드라이브를 할 거니까 네. 그쪽에서 좀 모멘텀을 더 받는다면은 지금 PER은 좀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나 아마존 역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PER 수준으로 보면은 과했던 PER이 좀 17배까지 메타 같은 경우는 내려와 있고 아마존도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특히 전자상거래 매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익률이 조금만 높아져도 레버리지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존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ER도 역시 예전에 한 4, 50배 갔던 PER이 지금 30배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네 종목 모두 다 이익 추정치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상향 조정됐습니다. 우리가 보는 주가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좀 부정적인 요소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빅테크들의 이익 체질은 그리고 이익의 퀄리티는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매매 전략이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여전히 이런 시장을 이끌었던 그 큰 형님들 위주로 대형주 위주의 전략이 좋은 걸까요? 어떻게 제가 생각하세요? 이제 계속 대형주 그리고 대형주 안에서도 성장주 쪽으로 계속 말씀을 올해 초부터 드렸는데요. 네. 좀 재밌는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미국 시총 1위 기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1955년부터 최근까지입니다. 최근까지 보면은 GM이 1등이었던 적이 있었네요. 자세히 보면은 어떤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상용화시키지 못하면은 그 절대적 우위를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대개의 공통점을 보면은 자동차의 상용화를 이끌었던 GM이 55년부터 70년 초반까지 미국 시가총액 1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IBM 하면 컴퓨터의 상용화를 이끌었던 IBM이 70년대에 미국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이게 90년대까지 갔었네요. 네. 중간에 AT&T가 있었지만 잠깐 들어왔었네요. 예. 그리고 뭐 다른 그 중간 과정을 좀 뛰어넘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모빌은 그 엑스모빌이 1위 차지하던 때는 상당히 유가가 좋았던 때거든요. 이 때를 좀 잠깐 제외하면은 최근 10년간은 애플의 시대였습니다.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를 했었고요. 네. 애플 역시 스마트폰 상용화를 이끌었던 주역이었었죠. 그래서 넥스트는 뭐가 될 것이냐. 지금 AI니 자율주행이니 이런 쪽의 어떤 그 혁신을 이룩하려는 기업들이 좀씩 나타나고 있고 문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상용화입니다. 이거를 혁신은 알겠는데 이걸로 얼마나 수익화를 할 것이냐, 이걸로 얼마나 모니타이제이션을 할 것이냐, 요게 그 핵심이겠고요. 네.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본업과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돈을 벌 때 그리고 수익을 낼 때 다시 1위가 바뀌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최근 10년간 S&P 500의 탑10 종목들인데요. 중간에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잠깐 뭐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는데 연말 기준으로 볼 때 애플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10년간 S&P 500 내에서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짝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2위로서 애플을 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7%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플이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애저라든지 AI와 접목한 그리고 오픈 AI 챗GPT와 빙을 접목한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개선하고 진화시키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괄목할 만한 어떤 이익 모멘텀을 보여준다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에 서로 1위 자리를 놓고 그 경쟁을 향후에 이제 볼 수 있는 관전 네.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올해 엔비디아하고 일라이릴리, 비자 이런 기업들이 또 탑10에 진입을 했습니다. 탑10에 없다가 탑10에 진입을 한 기업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로는 한번 탑10에 진입을 하게 되면 잘 밀려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탑10 종목 중에서 싸진 종목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좋은 가격에 매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러면 오늘 내용을 쭉 서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지수들이 지금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고요. 심리적으로도 공포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그동안 금리 상승을 일으켰던 요인들 특히 국채 발행, 그 성장률, 물가 그리고 그 숏 물량 이런 것들의 위력들이 약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은 어느 정도 제약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IT라든지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이런 주요 섹터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핵심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심리 위축 그리고 평균 이하의 밸류에이션, 금리 상승 여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대형주의 추가 하락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서머니를 통해서 오늘 내용까지 쭉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